보통 CAD 작업으로 그린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목형을 톰슨 장비에 장착을 해가지고 원단을 박스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톰슨 작업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미지가 바로 일반적인 톰슨 장비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장비 색상이 이제 화이트 계열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특정 메이커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다른 색상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톰슨 공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될까요? 기본적으로 목형으로 종이를 누르면서 칼선대로 종이가 잘라집니다. 그리고 오시칼, 크리징 룰이라고 하죠. 크리징 룰이 종이를 눌러서 오시선, 즉 접힘선이 누름 자국으로 생깁니다. 우선 목형을 꼭 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스 공장에 워낙 다양한 사이즈의 그 박스를 만들 수 있는 목형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와 비슷하거나 좀 사이즈가 심지어 같은 목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스맨입니다. 박스. 오늘은 저의 전문 분야이자 박스 제작의 핵심 공정인 톰슨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선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하고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CAD 작업으로 그린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목형을 톰슨 장비에 장착을 해가지고 원단을 박스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톰슨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프레스예요. 프레스, 그 중에서도 이제 고속 프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 도무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도무송은 톰슨을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도무송이 됐고, 이 톰슨 장비의 이름이 곧 공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인쇄하고 박스 설비는 상당수가 일본 장비거나 일본 장비의 카피 버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점차 중국 장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톰슨 작업을 영어로는 다이 커팅이라고 합니다. 다이 커팅은 형틀로 따낸다는 뜻이고, 이렇게 종이나 필름 등의 원료를 가공해서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공정을 컨버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슬리팅, 코팅, 라미네이팅, 그리고 톰슨 작업에 해당하는 다이 커팅, 이런 모든 것들이 컨버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할 때 컨버팅 인더스트리에 종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이쪽 업계에서 알아듣죠. 앞에 보이는 이미지가 바로 일반적인 톰슨 장비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장비 색상이 이제 화이트 계열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특정 메이커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다른 색상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톰슨은 박스 제작의 허리이자 심장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장비가 바로 박스 만드는 장비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톰슨 공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될까요? 기본적으로 목형으로 종이를 누르면서 칼선대로 종이가 잘라집니다. 그리고 오시칼, 크리징 룰이라고 하죠. 크리징 룰이 종이를 눌러서 오시선, 즉 접힘선이 누름 자국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손잡이나 홀 등의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종이를 뜯을 수 있게 일정한 간격으로 절개선이 만들어지는 미싱 작업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티커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될 때 만드는 반칼, 키스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자르지 않고 살짝 키스하는 것처럼 이제 커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키스 커팅처럼 원단을 일부만 절단하고 밑면을 남겨두는 그런 작업도 진행이 됩니다. 그 밖에 형압과 블랭킹과 스트리핑, 탈지 작업 같은 것들도 톰슨 공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전문가 강의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톰슨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목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외곽, 이렇게 재단되는 부분, 이게 박스가 외곽이죠.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요런 오시 부분, 박스에 이게 날개가 접히는 그런 부분이죠. 박스가 접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미싱이나 이제 접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이쪽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 목형을 무슨 칼로 어떤 형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박스 제작에
공정의 핵심이 톰슨이라면 톰슨의 핵심은 바로 목형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앞에 보이는 이런 도면으로 이제 CAD로 그 도면을 그려서 칼을 이 모양대로 구부리고 합판에 심습니다. 물론 칼을 구부리는 장비가 있지만 복잡하거나 아주 디테일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이 아직도 일부 수작업으로 형태를 만듭니다. 이런 부분, 이 외곽 부분은 칼이 심어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접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게 오시 혹은 오시 칼이라고도 하는데 오시가 심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칼들이 다 합판에 이렇게 심어지면 목형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칼과 오시만 심어졌다고 해서 목형으로 톰슨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보이는 요 여러 가지 그 색상들이 있죠. 목형에 붙어 있는 이 색상들은 목형용 고무입니다. 슬쩍 봐도 뭐 주황색, 노란색, 회색, 파란색 등 여러 가지 색상이 있죠. 이 색상마다 고무의 경도, 즉 고무의 딱딱한 정도와 고무의 형태가 다르고 따라서 기능도 다릅니다. 게다가 사실 합판에 심어져 있는 목형 칼도 이렇게 보시면 다 칼날 여기가 끝인데 칼날도 다 이렇게 형태가 다르죠. 이 칼날이 다른 이유는 원단에 따라 그리고 작업에 따라 칼날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판, 칼, 오시, 고무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조합으로 목형이 완성이 됩니다. 숫자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는데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약간 재밌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닐라지의 종이 두께가 보통 0.3mm에서 0.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르는 칼의 두께가 대체로 0.711 정도 되고 칼의 높이는 23.8입니다. 23.8 아주 이제 중요한 수치예요. 칼 높이가 0.1mm만 낮아도 종이가 잘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0.1mm만 높아도 칼 높이가 높아도 칼날이 바닥 그 면판이라고 하는 철판에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닐라지 기준으로 접는 선, 즉 오시의 깊이는 보통 0.3에서 0.6mm 정도, 그리고 넓이는 0.8에서 한 2.1mm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이 사용하는 그 마닐라지 300g 정도 되면 오시의 깊이는 한 0.4mm, 오시의 높이는 1.5mm 정도 됩니다. 이런 이 수치의 조합에 오차가 발생이 되면 박스 형태가 이상해지거나 오시가 터지거나 뭐 잘 접히지 않거나 또는 목형 수명이 짧아지고 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이 종류와 두께가 달라지면 칼도 바뀌어야 되고 오시도 바뀌고 설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종이 두께와 특성을 고려한 그 도면 설계 그리고 설계에 최적화된 목형 제작이 중요합니다. 좌측 아래에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처럼 복잡한 퍼즐 목형을 일반 박스에 사용하는 목형처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칼이 심어지는 합판의 단면인데 목형에는 주로 합판이 사용이 됩니다. 합판은 이렇게 이 레이어가 있어서 칼이 이렇게 심어졌을 때 그러니까 일반 나무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칼을 잘 잡아주게 되죠. 따라서 합판의 품질도 목형에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판의 품질이 목형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좋은 합판을 써야 좋은 칼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박스에서 발생되는 그런 터짐과 뭐 뒤틀림, 지분 이발이, 뭐 자동 포장에서의 뭐 뚜껑 걸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두 목형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가 과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실제 그 톰슨 작업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보통 이 마닐라지 작업은 시간당 뭐 최대한 2,000장 정도 작업되고 일반적으로는 한 시간당 6,000장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충전되죠. 그리고 나서 종이의 어떤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패치 작업이라고 하는데
앞에 톰슨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작업된 부분이 나서 여기 이렇게 필요 없는 주변에 뚜껑이 종이들을 걸어내는 작업, 그런 작업도 다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작업하는 걸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통 그러면 10만 장 작업했다, 만 통 그럼 만 장 작업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박스 공장을 컨설팅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톰슨 작업에서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제 바로 밸런스인데요. 즉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때는 다 평평하고 반듯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이도 휘어 있고 심지어 종이 두께도 일정치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형은 나무기 때문에 온습도도 그렇고 계절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목형도 뒤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장비도 수없이 프레스 작업을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이렇게 계속 치고 작업을 하면서 수평이 틀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바닥판, 이 면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도 이제 표면이 파이고 기스가 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종이를 자르는 이 목형 칼조차, 새 목형 칼도 수평이라든가 횡곡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모든 것의 조합이 조금 더 완전해져서 밸런스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톰슨 작업이 잘 되는 길이죠. 그래서 톰슨은 결국 밸런스가 핵심입니다. 이제까지의 그 내용이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초보자분들께서 주로 하게 될 소량 제작에서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형을 꼭 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스 공장에 워낙 다양한 사이즈의 그 박스를 만들 수 있는 목형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와 비슷하거나 좀 사이즈가 심지어 같은 목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해당 사이즈의 목형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박스를 소량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하나의 목형에 같이 올려서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즌별로 생산을 같이 하는 박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박스들을 묶어서 하나의 목형으로 진행하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발생되는 박스 관련 문제 중에서 예를 들면 오시가 터진다, 이런 경우 면방 테이프 관련 이슈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분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목형 고무나 목형 칼 문제일 수가 있고, 자동 포장에서 뚜껑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면을 수정해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가 틀어지는 경우에는 오시를 잘못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키지 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게다가 패키지 박스는 이커머스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품을 제외하고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마케팅과 브랜딩의 유일한 수단이 패키지 박스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박스의 품질은 곧 톰슨 작업이 결정합니다. 톰슨 심화 강의는 나중에 전문가용으로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좋아요와 구독은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